네, CBS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내전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두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야 당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제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했고 전국 순회에 나섰고요. 박찬대 의원은 22일에 출마 선언할 것이다 전망만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원내대표 선거도 약간 과열됐었는데 당대표 선거가 더 과열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는데. 당대표 선거가 훨씬 더 과열되겠죠. 예. 원내대표야 그냥 그 국회 내부의 일을 챙기지만 다음 당대표는 경우에 따라서 2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3년짜리 당대표가 될 수도 있다. 1년만 잘하면. 아, 그래요? 왜냐면 보궐이니까요. 1년 동안 잔역 임기를 하니까 3년짜리 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보는 이제 견해들이 많아서 물론 이제 잘못하면 바뀌겠지만 그래서 아주 경쟁이 치열하고 다음에 지방선거와 3년 후에 총선까지 공천하고 관여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거죠. 네. 물론 이제 당원들은 꼭 공천만 보는 건 아니시겠지만 예. 나름 두 분 다 대중성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뭐 과열이 이미 되고 있지 않나 싶고 의원들도 벌써 캠프에 들어가신 분들이 일단 대외적으로 얘기하긴 그러니까 당내에서 여론 조성들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열심히. 아, 이미 네. 당내 의원들도 네. 캠프에 누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게 뻔히 누구를 지지하시는 게 알고. 우리 김한규 의원님도 정하셨습니까? 저는 제주 도당위원장이라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왜요? 당직자. 저도 도봉갑 당협위원장. 자, 우리 김지섭 의원님은 이제 민주당 당대표 8월 2일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솔직히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보다 훨씬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 그래요? 원래 그 남의 집 불나는 거는 뭘 때 불까지나 그냥 내 집 아니지요. 불까지는 아니고 내 집 불타는 거보다는 남의 예. 집 불타는 거 보는 게 좀 더 재밌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예. 농담 삼아 말씀드리면. 예. 근데 사실 이 뭔가 정청래 박찬대 그 이 웅장한 싸움을 웅장하기까지. 웅장하죠.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 웅장합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경쟁하는 걸 좀 보고 싶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강성 팬덤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강성 팬덤들이 두 분 다 좋아하시잖아요. 과연 그 강성 팬덤들이 어떤 식으로 누구에게 편을 들 것이냐가 예. 제 관심사고, 사실 이제 국민의힘 진영에서 보게 되면 네. 정청래 의원이나 박찬대 뭐 의원이나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인데. 비호감도? 예, 그렇죠. 누구에게 비호감이 있어요? 이제 국민의힘 진영, 보수 진영에. 보수 진영에게. 굉장히 비호감도가 높으신 두 분 다 분인데 그래요? 뭐 정청래 의원이 조금 더 높으신 것 같긴 해요. 제가 이렇게 느끼기로는. 예, 체감으로는. 그렇죠. 지금 정청래 의원 도와주는 발언하신 거예요? 그렇네요. 정청래 의원 캠프에 소속돼 있는 김재섭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봉감 당협위원장이라 편은 못 들고. 아무튼 근데 야, 이재명 대통령의 정청래 당대표 체제는 그래도 한번 재밌긴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끔찍하긴 하지만 재밌긴 하겠다.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난 두 번의 당대표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는 진짜 재미없었잖아요. 네, 너무나도 그냥 답이 정해진 거였기 때문에. 근데 뭐 나오신 두 분의 근데 박 의원은 아직 선언 안 하지 않았나요? 박찬대 의원 아직 선언 안 했죠. 네. 예. 그러니까 만약 8월 2일이에요. 아직 많이 남아가 6월 아직 저기 해서. 네. 그러니까. 물론 그렇긴 한데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건데 어쨌든 간에 공식 후보는 한 명밖에 없는 것이고 그 두 분이 나오면은 예전보다는 재미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박 시장이 혹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별 관심 없고 그냥 여기 재미없으니까 저쪽이나 보자 그런 거 아니시죠? 아니 질문을 안 했잖아요. 국민의힘 얘기 좀 이따 할 거예요. 왜 그러세요? 질문을 안 하죠. 왜 이렇게 빨리 나가서 여당 자리에 앉으시더니만 자꾸. 그 박찬대 의원님이 아직 출마 선언하지 않았는데 네. 출마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는 다 주제 아시는 바 같고 사실인가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캠프가 거의 이미 구성된 것 같고 박찬대 의원도 그러니까 그쪽에 들어가서 한다라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있어요. 일단 두 번째는 대통령이 원내 지도부를 만나기로 했다가 취소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인정해 준 것 같아요. 대통령이 저분은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해 주는. 그러니까 당 지도부랑 만찬을 먼저 했고 당연히 그다음에 원내 지도부랑 전임 원내 지도부랑 만찬하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오해에
소지가 있을까봐 예. 이제 식사 안 하시는데 그거 자체가 대통령실에서도 박찬대 원내대표 출마 가능성이 높은 걸로 공식적으로 판단하고 계신 거 아닌가.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민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에이 그렇지는 않죠. 지난번에도 그랬으면 무리하게 식사를 했겠죠. 지난번에도 네. 원내대표 한 명 밀고 있었는데 그거 오해 살기 싫어가지고 2명 같이 손잡고 사진을 찍었잖아요. 아니에요. 한 분에게는 반드시 되라. 한 분에게는 꼭 되라.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뭐가 예. 더 중요한 거? 사실 두 분 다 박찬대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이나 두 분 다 이제 친명, 예. 아주 상당히 꽤 친명이고, 근데 약간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박찬대 의원은 뭐 이재명 대통령 측의 표현이 좀 더 어울린다면, 예. 정청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일종의 뭐 동맹 관계, 약간 이런 느낌. 그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의 차이를 물론 이제 거기에 따라 각 개별 후보에 대해서 예. 당원들이 어떻게 뭐 개인적인 호호가 있겠죠. 좋고 나쁨이 있겠지만 그런 것도 예. 반영이 되겠지만 위상이라면 약간 두 분이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이재명 정부 집권 초에 그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 물론 이제 집권 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그립감이 원래 세기도 하고 대통령도 취임 초니까 더 세기 때문에 당대표가 무슨 힘이 있겠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지난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 공천이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당대표를 연임한 바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보궐 임기로 1년인데 내년 8월 지나서 이번에 또 되는 사람이 잘하면 또 연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총선 때까지 쭉 가고 그러면 막강한 또 리더십을 갖는 것 아니냐 이런 게 있으니까 과열될 우려가 있죠. 최고위원 한 명도 보고를 하거든요. 예. 관심을 덜 받고 있는데 저도 뭐 누가 나오실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번 선거는 혹시라도 3파전 이상이 될 때를 대비해서 결선 투표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는데 예. 괜히 도입했다 하면 세 번째 도무리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올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원들 중에 본인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지도부가. 예. 그래서 누군가가 나와서 그 사람들을 타겟해서 일정 지분을 확보할 수 있으면 나올 텐데 지난번 대통령 경선 때 보셨지만 당원 구조가 그렇게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변하지 못하는 당내 지분이 뭐 20-30%가 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뭐 일각에서는 뭐 제3의 후보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막 열심히 찾아봤는데 누가 있나 아무도 아직까지 못 참았어요. 노종면 의원이 저희 방송에 한 나와서 한 이틀 전에 그러니까 제3 그 방송 후보가 때문에 있었어요. 그 방송 찾아봤는데 때문에 찾아봤다. 네, 저도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보좌진한테 방송 체크해보라고 했는데 네.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노종면 의원이 혹시 생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아니신 것 같아요. 본인이었다 그랬더니 저는 난갑병이 없습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본인은 네. 아닌 걸로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만. 예. 이제 국민의힘 질문을 예, 해드려야지. 이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끄는 신임 원내대표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유상범, 김은혜 의원 등 친윤계로 채워져서 뭐랄까요? 이게 지금 너무 또 친윤계로가 다시 부상해서 기대할 게 없다. 뭐 이런 진단도 있고 아니다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 김재섭 의원께 선공을 드립니다. 뭐 그렇게 보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왜 다른 당 얘기처럼 얘기해요? 이제 보신 아니, 거예요? 선공이라고 하니까 공격을 당해다가 먼저 공격을 하시는 거구나. 당했다가 예. 이거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원내대표단이라고 하는 예.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지도부랑 원내대표단이 조금 다른데 예. 이제 원내대표단은 보통 뭐 안배 이런 거보다는 원내대표가 좀 손발이 잘 맞는 사람들로 구성을 좀 하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송원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막 찐윤 이렇게 보긴 어려워요, 냉정하게. 왜냐하면 뭐 경제관료 출신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때 어떤 공직을 맡거나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TK의 의원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성향들이 좀 보였던 것뿐이지.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뭐 일부러라도 뭐 친한계라고 불릴 수 있는 분들을 그냥 넣어도 됐을 텐데 정말 손발이 잘 맞는 분들을 넣은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보여지는 것보다는 일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자, 김재섭 의원의 어떤 다른 당을 평가하는 듯한 이 평가. 자, 우리 우리 당 평. 이재호 의원님. 저도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서운하십니까? 아니 서운하지 않습니다. 네. 상당히 한 발 떨어져서 한 발 보는 듯한, 떨어져서 상당히 객관적인 시선이 노련한 필요했어요. 시선으로. 노련한 시선으로 이재호 의원님. 그냥 우리 당은 사람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예.
똑같은 이름 석자들이 반복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소위 말하는 친윤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대다수를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106표 중에 60표였죠. 네, 그렇죠. 더 된다고 또 그러니까 봐야 될 것 PK, 같아요. TK니까 그렇죠. 17표 하면 한 70몇 표 이상이.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70%이기 때문에 누구 갖다 쓰면 무조건 친윤 갖다 쓴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안 쓰자니 또 마땅한 사람은 있나에 대한 소위 말하는 탤런트에 대한 그 사람들이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있었을 것 같고 그 정도로밖에 평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뭐 유상범 의원이나 김은혜 의원 둘 다 사실 재선이고 경험도 많긴 하고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서에서 얘기를 해보면 예. 진짜 그 날카로운 지식과 그 경험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자기네들끼리 이런 뭐 평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드는데 겉에서 보기에 멀리서 보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도 또 다시 친윤계로 채워지지 않았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가 최소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렵다 생각됩니다. 한 국민의힘은 낭패다. 중수청 그러니까 중도 수도권 청년에 대한 배려가 없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는데 두 분은 이게 별로 밋밋하게 말씀하셔서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중도 수도권 청년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민의힘이 저밖에 없어요. 그래요, 맞아요. 제가 맞아요. 들어가면 중수청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거고 제가 안 들어가면 중수청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건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이니까 예. 비대위원장이기도 하고 예. 거기 이제 포천 지역을 저희가 보통 수도권이라고 하진 않죠. 오. 예. 야 이게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한 견제입니까? 아니요 이제 포천 이거 포천에서 포천에 대한 소리인데 이거 포천 주민들이 제가 항의할 봤을 수 땐 있어요. 포천도 수도권입니다. 저희가 이제 수도권 민심의 행방을 찾을 때에 예. 보통 포천보다는 이제 서울이나 서울 외곽 내지는 경기 뭐 남부 이렇게 민심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뭐 북쪽은 좀 아무래도 국민의힘 성향이 강하다 보니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용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넣으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요. 중도 수도권 청년이 하나뿐인데 아니 넣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건데 예. 네, 사람이 없어요. 늘 사람이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심각하긴 한 것 같긴 아니 한데. 그래도 친한계 의원들 꽤 있잖아요. 뭐 배현진 송파. 의원도 있고 예. 재선 의원들 있어서 그냥 한 번 주류는 영원한 주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원내 수석이 물론 원내대표를 보좌하는 역할이긴 하지만 실제로 본회의장에서 여야 간에 소위 말싸움을 하는 거는 원내 수석부 대표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상범 의원이 이제 임명됐다라는 건 강공 모드로 가겠다라고 저희는 이렇게 보여져요. 유상범 의원님은 초선 때부터 계속 그런 역할을 하셨잖아요. 파이팅. 지금 주진우 의원님하고 비슷한 포지션을 그때부터 가지셨고 검사 출신이고 주진우 의원님도 그렇고 그래서 법사위원 둘 다. 예. 인위적으로라도 뭔가 바꿔야 되는 판인 것 같은데 이제 국민의힘이 아무래도 대선에서 큰 표 차이로 안 졌기 때문에 그냥 애매한 상태로 그냥 쭉 가시지 않나 싶어서 의도적으로 주류가 아닌 김성원 의원을 이제 원내대표로 뽑아야 된다라는 전략적 판단을 했으면 그 뒤로 풀리는 게 좀 달랐을 텐데 그냥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저건 아닌데 싶은데 뭐 저희 당이 아니니 그냥 뭐 제가 말한다고 들으실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언제든지 김재섭 의원님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예. 지난주에 우리 경제 얘기하더니 굉장히 좋던데 우리 국민의힘 얘기 안 하고 주제를 바꿔볼까요? 경제 얘기가 훨씬 더 좀 중요한 얘기 같던데. 국제기구 얘기도 좀 하고 국제적인 외교. 네. 예. 그런 나토 얘기는 얘기도 좀- 좀 하고. 네, 저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저는 같습니다. 김재섭 의원님 말씀에도 동의하는 게 예. 저도 찾아봤거든요. 예. 없어요. 사람이 없다. 개혁적이고 그러면 물론 개혁적이고 뭐 혁신적인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분도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그걸 드러내서 얘기한 분은 그냥 거의 김재섭 의원 정도. 물론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비대위원장 뒤에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 많이 이제 경륜을 쌓아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얘기를 안 했으면 끝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드러난 분은 없더라. 어떤 분이 크게 깃발을 들고 혁신을 얘기할 거냐 없고 중요한 건 근데
지금은 모르지만 이제 7월 넘어서 예. 이르면 보름, 늦어도 한 달 내에 긴 태풍이 올 거거든요. 특검이 몰아치게 되면 예를 내란 특검에서도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의 이름이 나올 수가 있고 특히 김건희 특검, 뭐 공천 문제랄지 또는 여러 이권 문제에서도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또 뭐 전당대회를 하든 어떻든 하시는 분들이 명확한 입장을 세워놓지 않으면 상당히 흔들릴 것 같아요. 예.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사실은 끊어낼 건 끊어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애매한 입장 발표를 하다가 오히려 수구로 확 몰릴 수도 있는. 근데 그걸 할 만한 사람들은 현재 나오지도 않았고 또 돌이켜 생각하면 없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예. 지금 이제 조정은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제안을 했어요. 혁신위원장. 그러니까 김용태 위원장의 전권을 갖고 혁신위원장을 맡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김용태 의원이 이분이 또 약간 강성 발언은 좀 잘 안 하고 좀 점잖은 분인데 제 인내심에 한계를 테스트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던데 이거 어떤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까? 김용태 제가 들어도 비대위원장 화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는.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으로 임기를 하고 있는 중간에 혁신위원장 하시면 어떻겠냐? 그렇죠. 그거는 안 맞는 얘기죠. 네, 그거는 뭐 조정은 의원은 왜 이런 말씀했을까요? 내려오란 소리를 하시려고 했던 게 내려 아닌가. 그런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지만 혁신의 전권을 가지고 뭔가 다 하세요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 대표한테 전권을 가지고 대표님 저 해당 부서 부장님으로 가십시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용태 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일 수 있죠. 그러니까 저한테 정권을 가지고 배추 한 판을 맡아주십시오. 이런 거랑 비슷한 뭐 겁니까? 그런 거 비슷한 거죠. 정우는 부장은 아니고 한 상무 정도는 되는 줄 알았더니 부장 그러니까 저도 한 3분 혁신위원장? 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정말로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만들어낸 혁신안도 당원 투표하자고 하는데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내에서 공감대를 못 얻고 원내 지도부에서 동의를 안 해주니까. 예. 근데 혁신위원장이 돼서 그걸 할 수 있나? 저는 뭐 전혀 해결 방안이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이 혁신위원장이 저희 당에서도 있어봤지만 실질적으로 정권을 갖고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감상으로도 비상대책위원장이 뭔가 좀 더 그쵸. 당을 바닥부터 대행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느낌이 있지. 혁신위원장은 뭐랄까 이게 좀 무게감과 할 수 있는 범위와 깊이가 좀 얕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국민의힘이 변화하려고 하는 것이냐. 국민들이 좀 메시지를 좀 받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조정훈 의원이 일반적인 프로토콜에서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통 어렵게 하시네요. 네? 말씀을 어렵게 하셔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러면 이럴 거야라고 생각하는 지금 비대위원장이 사실 전권 갖고 하는 건데 그건 못하게 하고 다음에 뭐 원내대표가 또는 당의 어떤 기구가 나오지면 거기에서 어떤 TF 직책을 맡아라라는 거는 일반적인 상례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사실 총선 백서를 맡으시다가 갑자기 당대표에 나가겠다고 했잖아요. 예. 나가겠다는 취지로 이런 의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자리랑 안 맞는 것 같은데라는 거를 하신다. 좀 자유롭다. 그게 프로토콜에서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런 건 나경원 의원이 김문수 전 후보, 한동훈 전 대표, 김용태 비대위원장 여기에 이 자리에는 김재섭 의원, 이낙연 전 총리, 손학규 전 대표도 함께 할 수 있게 더 큰 새 집을 짓자. 무슨 집이에요 이것은? 뭐 저 집 있는데 왜 또 새 집을 왜 짓자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더 큰 새 집. 예, 뭐 집 짓는 건 좋은데 또 다른 창당? 이 면면을 보니 제가 굳이 같은 세입자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분들이 제가 계셔가지고. 사람들 없어요? 아니 뭐 다 없다는 게 아니라. 다는 아니고. 네, 그런 분들이 계셔서. 예. 아니 이제 있는 집 잘 고쳤어야죠. 뭐 또 새 집 갈 필요 있나요? 집값도 비싸지고 있는데. 저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이제 뭐 빅텐트를 해서 우리 당을 다시 이렇게 뭐 해보자 뭐 이런 건데. 글쎄요, 이제 이낙연 총리 뭐 저는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뛰어난 분이라고 생각하고 손학규 대표 뭐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언제적 그 손학규 대표 뭐 이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안 그래도 국민의힘이 노회하다라는 인상들을 많이 주고 있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세대 교체의 필요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있는 이 집이 과연 새 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우리 김한교 의원님은 나경원 의원님이
하시는 게 좀 올드해요. 제가 봤을 때 맨날 빅텐트 얘기하고 이미 대선 때 다 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무슨 새 집인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다 그 김문수 후보 지원했던 분들 아닌가요? 맞죠. 예. 최소한 이준석 의원이라든지 뭐 개혁신당을 뭐 하나의 당으로 만들겠다 이 정도가 되면 뭐 빅텐트라고 저희 진영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제가 봤을 때 보수가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지금. 이재영 의원님 웃으셨어요. 아니 안철수 의원이 섭섭해할 것 같아서. 이 텐트에 큰 새 집 안에 왜 자기는 안 넣었냐고. 네. 거기 뭐 서운합니다. 윤상현 의원도 좀 섭섭해할 것 같기도 하고. 섭섭해할지 좋아할지는 뭐 그쪽 분들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 면면을 예. 보면 일단 집의 평수는 커지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러면 어떤 집을 만들 거냐? 그러면은 뭐 혁신, 쇄신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 있었어야 되는데 나경원 의원은 얼마 전에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 탄핵 반대 당론 철야 바꾸자라고 하니까 당신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 선출이 된 게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거의 직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큰 집만 짓자고 하는 건 우리는 전원주택을 한적한 식으로 해서 전원주택을 넓게 짓자. 이런 느낌이에요. 예. 뭘 할 건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고 그냥 일단 다 모이세요. 근데 거기에 뭐 손학규 전 대표 예전에 사실 사내도 좀 사셨죠. 이낙연 전 총리 오신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오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집으로 비유하면 이런 것 같아요. 집을 아무리 잘 지어놔도 안에 인테리어도 이쁘고 뭔가 사람이 들어가서 난 다시 들어가고 싶어 여기서 살고 싶어라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이건 그냥 덩그러니 집만 짓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그 내용물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 것이 이제 사실은 나경원 대표 정도 되는 다선에 당을 잘하는 그리고 미래를 좀 얘기할 뻔한 분이 해주셔야 되는 건데 그 내용이 빠진 것은 좀 아쉽습니다. 네. 김재섭 의원님 최근 오세훈 시장이랑 식사도 네. 하셨죠? 맛있게 먹었습니다. 밥만 먹고 헤어지신 거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 큰 의미가 그 담긴 식사 일정은 아니었었어요 실제로. 그러나 오세훈 시장이 서운해하신다고 지금 방금. 괜찮습니다. 큰 의미가 담긴 그건 아니었는데 네. 여기에 의미 10초? 부여를 해야 될 만큼 지금 네. 우리 당 상황이 엉망이라는 거죠. 저는 이준석, 김재섭, 뭐 김용태라는 젊은 의원들이 오세훈 시장이라고 하는 비교적 중도지향적인 사람이랑 만났다는 것 자체가 예. 화제가 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 당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아니 뭐 원래 친한 분들이 만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서로 다른 세력끼리 만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원래 가까운 근데 의미 부여가 되는 게 지금 우리 당이 어렵다라는 이야기. 오늘 제가 식당에 갔는데 김문수 전 후보가 바로 앞방에서 식사하는데 기자들 카메라들이 막 오고 기자들이 문 밖에서 귀를 대고 무슨 얘기를 하나 듣더라고. 그래서 아직도 김문수 후보가 저 당의 주류구나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여의도 내전 김한규 의원님, 김재섭 의원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